안녕, 찌나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다녀와야 할, 옷을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군 생활이라기보다는 제 군 생활에 단비가 탔던 3명의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저는 22살에 입대를 해서 24살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한 지가 벌써 10년이나 되었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혹시나 나중에 저와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특정해서 예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계급이라든지 특징적인 부분들은 많이 제외하고 큼직큼직하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남자입니다. 이 첫 번째 남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몰래 연애했던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의 사이가 시작이 된 발단은 일단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왔지만 제가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등병 때 이미 커밍아웃을 했었고, 그렇게 편견 없이 저를 대해주셨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군대라는 그 공간 특성상 빨리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세 친해졌고, 하루는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그분께 장난을 칩니다. 그 장난이 뭐냐면 게이를 소재로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되게 민망해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게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분을 보면서 제가 땡땡님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답하길, 아, 니는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답을 했고, 그분이 답하길, 아, 니는 그런 말 할 때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빛이 어떻습니까? 라고 되물었더니 하는 말이, 뭔가 갈구하는 표정으로, 원하는 표정으로 항상 나를 바라본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 공간이 저희 둘밖에 없는 공간이기도 했고, 제가 대뜸 이런 말을 해요. 땡땡님 혹시 뽀뽀해도 됩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해요? 뽀뽀를 해버렸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고, 그 사회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여자의 실루엣도 보지 못하고 굶주렸던 그분은 저와 아주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뽀뽀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나아가서 휴가를 같이 나가면 끝까지 하기도 해요. 사실 끝까지 한 건 횟수가 좀 많았어서 몇 번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분이 바텀까지도 했었어요.
갓 저녁을 한 후에 이분과 따로 술을 한잔 하게 돼요. 술을 한잔 하는데 이제 좀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잡고 그날은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둘이 마주보고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는데 저는 그날의 상황이 다 기억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하길 나는 게이도 아니고 여자가 너무 좋은데 왠지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기분은 내심 좋았으나 일반이랑 연애한다는 건 저한테 너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100% 거절은 아니고 2달 뒤에 내가 경기도 수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원을 찾아와라. 그때까지도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사귀어줄게. 이렇게 답을 줘버려요. 그래서 2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수원까지 찾아와요, 이 사람이. 완전 순정파야. 그렇게 찾아와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저는 이제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얘를 어떻게 돌려보내지? 왜냐면 진짜 찾아올 줄 몰랐거든요. 한 2달 정도면 여자를 만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고 굳이 연애를 시작한다고 한들 거리도 너무 멀었고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한 말만 믿고 수원까지 찾아왔고 그날도 함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지만 돌려보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밥과 커피 그리고 이별. 굳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는 위험 요소가 많은 일반과는 연애를 일단 하고 싶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말하면 슬프지만 오점을 남기는 게 제가 좋은 행동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고 다행히도 지금은 아주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잘 지내고 있다. 나의 선택이 아주 옳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와 뭐 범성애자 이렇게 많은 부류로 나누는데 저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를 남자로서 좋아했다기보단 그냥 사람 자체로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를 위해 바텀을 해줬지만 바텀을 할 때 정말 이악 물고 버틴 거였거든요. 즐겼다기보다는 버텼고 그게 그냥 오롯이 저를 위한 희생이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정한 성별이라서 좋아했다기보단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줬던 사람이었고 그게 어떤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이런 걸로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 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이성애자예요. 이성애자인데
그 사회와 단절된 공간 속에 지내다 보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 혹은 뭐 흔들림 정도였다. 전 그걸 바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무튼 그 분과는 그렇게 끝이 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이 두 번째 남자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속궁합 잘 맞았던 순정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남자와는 거의 뭐 남몰래 연애를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뭔가 관계가 소원해지면 제가 항상 찾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양아치 같고 쓰레기 같은데, 하지만 저는 그 누구와도 연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즐겼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몸 중에 정말 베스트 중에 한 명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몸이 너무 예뻤고 엉덩이가 너무 예뻤고, 그리고 다른 것도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또 바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부분일 텐데, 이분과도 휴가를 같이 나가서 거사를 치렀는데, 탑과 바텀이 동시에 절정이 오는 그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아니, 저는 그때 이후로 느껴본 적이,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동시에 절정을 느끼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 타이밍을 너무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키스와 M와 뭐 삽입 모든 게 다 완벽히 잘 맞았었고, 근데 아쉬웠던 건 그 삽입 관계는 한 번뿐이었고, 이제 남들 눈을 피해서 몰래 좀 가볍게 서로 해결은 많이 했었다. 근데 심지어 이분은 성격이 정말 천사같이 착했어요. 화도 잘 낼 줄 모르고 정말 너무너무 순하고 천사같이 착한 그런 분이었고, 이분도 현재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남자. 이 마지막 남자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스윗가이예요.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다루겠지만 군생활 중에 일병까지는 정말 갈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활관에서 말도 잘 못하고 쉴 때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그런 병사였는데, 저희 생활관도 아닌 다른 생활관 병사가 항상 저희 생활관에 와서 TV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TV를 보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항상 제 무릎을 베고 그러고 TV를 보셨었거든요. 제가 후임이었는데 나이가 더 많았고, 그래서 보통은 군대 안에서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선임이 후임의 나이에 상관없이 말을 놓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저를 형이라고 불렀어요. 형 하면서 조금 4차원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는데, 진짜 군대 내에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달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그분이 불침번 근무를 서고 제가 이제 무기 탄약고 근무를 설 때면 저를 그분이 깨우겠죠. 깨우는데 제가 이제 막 환복을 한 5분 정도 하고 관물대를 열면 핫팩 2개와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어요. 그 포스트잇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냐면, 한 개만 넣어 놓으면 땡땡땡, 그러니까 후임한테 줄까봐 같이 쓰라고 2개 넣어 놓는다, 고생해, 이렇게 포스트잇이 쓰여져 있었고, 항상 그 핫팩은 따뜻했어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핫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를 깨우기 일부러 5분, 10분 전에 핫팩을 터트려 놓는 거예요. 핫팩을 터트려 놓고 제가 근무 갈 시간에 딱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씩 저한테 감동을 주던 선임이었고, 생일이면 생일이라고, 그리고 제가 이발병이었는데 머리를 이제 이발을 해주면 고맙다고 때 되면 그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런 달달한 선임이었어요. 제가 정말 설레고 달달했던 순간은 이제 많이 가까워지고 나서 제가 손을 내밀면 항상 깍지손을 잡아줬어요. 깍지손을 잡아주는데 그냥 그 깍지손이 끝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깍지손을 낀 상태에서 제 손등을 이렇게 갖다 대면 손등에 뽀뽀를 해줬어. 근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고 가장 수위 높은 스킨십이 뽀뽀였다. 깍지손과 뽀뽀. 근데 그게 저의 군생활 중에 가장 큰 설렘과 달달함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 가져봤던 그런 사람들은 절정을 어찌됐건 맛보잖아요. 근데 다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절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틋함과 설레임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과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 지내나 참 궁금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군생활 하면서 저를 설레게도 해줬고 즐겁게도 슬프게도 했었던 3명의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도 누군가는 좀 듣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 지키라고 군대를 보내놨는데 제 사리사욕이나 채웠으니 맞지, 욕먹을 만하지. 하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제 군생활도 그리 순탄치 않았었고, 그 사이사이에 담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군대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다. 근데 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할 운명이었던 저는 이렇게 3명의 사람과 이런 썸씽이 있었고, 지금 그들은 아주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이야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사실 이게 전투복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요. 그때에 비해서
살이 너무 많이 찌기도 했고 그냥 살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조금 하다 보니까 와, 사실 아까 이 소매를 한 번 더 접었는데 와, 피가 안 통하고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했으니까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